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한 8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가 최근에 거래량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터지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좀 조정을 보여가지고 지금 한 1차 베팅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종목 추천에 앞서서 일단 그 매달 1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한국 이제 수출입 동향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경제의 어떤 풍향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입증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가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좀 며칠 동안 또 주가가 좋긴 한데 항상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하시 정말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졌죠.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국 지선물을 보면 거의 뭐 이제 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일 새벽에 어떻게 끝날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한국 시장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HTS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S를 먼저 보시면 제가 매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재무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 36억, 2020년에 42억, 작년에 28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고요. 그 다음에 분기를 보면 1분기가 13억, 2분기 14억, 3분기 12억, 4분기는 마이너스 11억을 했습니다. 4분기는 뭐 떨굴라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좀 안 좋았지만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그래도 28억의 영업이익 흑자를 내가지고요. 재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일단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테마성이 있어서 잠깐 매수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일단 그 만약에 뭐 좀 계속 적자가 만약에 몇 년 동안 나고 이러면 뭐 상장 폐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일단 먼저 600일 봉 차트로 현재의 가격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가격이 보면 뭐 1차 바닥은 아니고 2차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좀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비싸죠. 뭐 현재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한 37%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뭐 그다지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닌데 제가 이 종목을 일단 매수한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연속으로 좀 많이 터져 줘가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정도 되면 뭐 1차 베팅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1차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를 보면 이날 4월 7일 날 보시면 2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27%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또 이날하고 이날도 뭐 거의 800만 주 그리고 5월 23일은 또 거의 2000만 주 가깝게 거의 보면은 뭐
5천만 주 거의 가깝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물론 이럴 때 좀 조정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런 거 빼면 거의 4천만 주 이상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4천만 주 정도 세력이 들어왔으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한번 올려주고 끝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차 베팅을 했고요. 보시면 요날 1월 18일 날 여기까지 올렸다가 쭉 내렸죠. 그래서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4,900원대 해가지고 제가 어제 종가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베팅을 조금 샀죠. 물론 제가 봤을 때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더 사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여기 일봉을 보고 한 번쯤 잘하면 여기서도 다시 딱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1차 베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저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맥포인트를 찾아보면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요, 이때, 그죠? 그리고 이때, 이때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보면 하단은 이 정도 한 4,600원 선에서 보고요. 상단은 이 정도 해가지고 뭐 한 요거 오늘 요번에 요거 고점 한 6,000원 정도 요 정도를 제가 맥포인트로 보고요. 상하단으로 보고요. 그래서 하단은 요 정도로 한 4,600원 정도 하단으로 보고 고점은 한 요 정도로 보면 그죠? 여기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일단 거래량이 뭐 거의 뭐 4천만 주 정도 터졌으면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올리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떨구긴 하는데 저는 떨궈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항상 이런 맥포인트 부분까지는 항상 제자리로 온다. 이거를 저는 좀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뭐 분위기 봐서 좀 매수를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런 맥포인트 부분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올리기 때문에 한 번은 올립니다. 한 번은 올리고 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시면 항상 자동 매도로 걸어 놓으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최근에 27일부터 해서 27일, 30, 31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5월 30일 날은 많이 했네요. 그죠? 기관도 이때 했고요. 개인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외국인이 한 1.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면 이 종목은 보면은 액면가가 1,000원이에요. 500원이 아니고 1,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특징적인 운용사에서 보유를 안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9일 날 나온 비서머리를 보면 뭐 제철, 제강 및 기타 공업노용 내화물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동국 산업으로부터 뭐 이적 분할했고 코스닥에 상장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현재 마산과 김해미 해외 현지 법인에서 뭐 연간 이 정도 규모의 철강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12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죠. 최근에 테마성으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은 증가했네요. 그죠? 매출액은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28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죠. 그죠?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28억 흑자를 봤는데 보면 아까 재무 차트에 보면 그죠? 재무 차트도 그러네요. 그죠? 28억 제가 잠깐 착각을 좀 살짝 한 것 같습니다. 다시 기업 분석을 보면 영업이익이 살짝 감소를 했고요. 살짝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1.8% 줬습니다. 그 전엔 더 많이 줬네요. 그죠? 그 전에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가지고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배당 주는 회사는 돈 잘 벌고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좀 떨어져도 배당 받고 버티면 되니까요. 그냥 예금,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 주는 회사 위주로 사는 것도 요즘 같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부 배당주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KTN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당주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또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또 수익을 보고 있고 일석이조로 그리고 배당도 뭐 또 짭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좀 사고 있고 또 현대차도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대형주도 좀 일부 담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한 50% 보유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한 10% 오르면 팔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도 그 10% 오를 만한 종목 중에서도 한쪽으로 막 몰리지 않고요. 뭐 제약,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 좀 했으면 또 IT 쪽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철강이나 건설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분산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라는 게 돌고 돌고 막 하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만약 시세가 안 오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또 재미도 없어요. 주식도 좀 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저같이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번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안겨줘야 또 할 맛도 나고요. 또 너무 오래 기다리면 또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뭐 어떤 사람마다 틀리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뭐 배당이나 좀 대형주도 좀 그런 거는 좀 길게 가고요. 길게 가고 또 10% 같은 경우는 좀 짜게 짜게 먹으면서 좀 그것도 약간 분산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 재밌게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구 RNS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뭐 미국과 EU 철강 규제 완화 기대에 뭐 거래량이 이렇게 폭등했다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철강 수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좀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일단 동구 RNS 같은 경우는 히토류 쪽으로 좀 그 대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테마성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1차 베팅을 했고요. 하여튼 요즘 뭐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 쪽에다가 이제 제재를 많이 가하면서 이게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이 한국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동국 RNS를 일단 뭐 1차 베팅을 뭐 그다지 싸진 않지만 그 적당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보면은 매수를 할 때 항상 그 역지사지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그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인이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다 했을 때 어떤 종목을 가급적이면 매수를 할까? 비싼 걸 할까?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걸 할까? 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같이 이런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굳이 비싼 거에서 그 비싼 거 투자했다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그거는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아무래도 바닥에서 물리면 그래도 바닥에서 물려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닥 정도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재무 상태 좋고 또 최근에 거래량 터진 종목에서 만약에 저희가 베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베팅했을 때보다 좀 빠졌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거래량을 보고 재무 상태 좋은 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샀던 그런 1차 베팅했던 그 부분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또 감히 또 이렇게 투자 조언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출 동향은 좀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 좀 안 좋은데 또 요즘 요 근래 또 좋아진 게 있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락다운 좀 된 데를 좀 이렇게 많이 풀어줌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뭐 인플레 약간 좀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어떤 동향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한국 주식을. 그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몇 개 부분이 많이 그래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좀 보수적으로도 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나쁜 부분이 또 좀 해결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 또 안 사기도 뭐하고 또 사자니 좀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보이면 조금씩 매수는 할 거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략을요. 그리고 제가 매수하고 약간 좀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뭐 수익이 좀 나면 바로 매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매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내일 또 다시 또 한국 주식시장이 또 열리는데 하여튼 대응 잘 하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종목 따라 올라가면 절대 안 되고 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살짝 보이는 그런 종목에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른 종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